나는 경원이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입니다. 오늘은 이현철의 사건 반장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5월 3일이죠. 어저께 지금 이게 사건 반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수원 BJ 살해 사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회적 사건들을 보고 많이 이제 제가 느끼는 경우도 많고, 또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고, 또 이제 우리 의뢰인들을 만났을 때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와 또는 사건을 줄이는 경우 굉장히 많이 고심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이 사건 반장을 보고 느꼈던 거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집단 생활의 어떤 리스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주변인들이 과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쓸 수 없었을까라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이 집단 생활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금 현재 사회가 아이들이 성장이 또 빠르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사회에서 지금 뭐 코로나 상황에서도 가출을 하는 청소년들도 많고요. 또는 성인이 됐다 하더라도 집단으로 단체로 집단 생활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체 생활 해 보셨습니까? 아마 단체 생활을 뭐 어떤 체육이라든지 또는 운동을 했던 분들이나 또는 어떤 계기로 어떤 분과 같이 산다는 거 사실 쉽진 않죠. 군대 생활을 단체 생활에서 적응 못해서 뛰쳐나오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와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어떤 우리가 절차라든지 또는 그러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법도 만들어가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집단 생활에 대한 리스크를 아마 뭐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아파트가 뭐 만약에 12평, 뭐 13평 아주 조그만 아파트에 뭐 10명이 산다든지, 우리가 외국에서 공부하러 갔을 때 워킹 홀리데이나 또는 뭐 유학을 가서 워낙에 너무 비싸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아서 그 안에 아파트 하나에 뭐 침대를 나눠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어떤 숙식에 대한 또는 숙박에 대한 것만 비용을 줄이기 위한,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의 인격체가 서로 인격으로 대우하고 자기만의 또 이렇게 생활 패턴과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규율을 서로 지켜가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우리 현대사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청소년들이 많은 또는 이런 청소년들, 집단으로 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개인들을 성인이 그런 친구들을 불러서 잠을 재워준다든지 또는 뭐 룸메이트로 올 수 있으니까 편하게 오라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또는 성착취 이런 것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 생활을 한다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실제 지금 이런 우리가 여성가족부라든지 또는 경찰청의 아동 청소년 담당 팀이라든지 아마 이런 쪽에서 어떤 그런 주변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또는 이제 그런 어떤 정보를 입수했을 때 어떤 전담 마크를 해서 꾸준하게 그 친구들을 지켜볼 수 있는 시스템은 제가 볼 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조사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아직까지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또는 적응해가는 이 청소년들이나 또는 아직 우리가 사회 초년생들에게 우리가 아직도 가르칠 게 많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는 이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사회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를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물리적 리스크, 내가 어떤 상대방에게 어떠한 것을 속아서 어떤 형사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통장만 빌려줘도 여러분들 범죄죠. 근데 청소년들이 잘 모릅니다. 인출책, 너 하면 내가 500만 원 줄게, 그냥 와. 근데 여러분들 돈이 금방 필요한, 급하게 필요한 이런 청소년들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너 그냥 돈 빌려줄게, 그냥
뭐 그냥 속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이렇게 잘못 쓰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책임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알려주는 우리 아마 그런 시스템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어른들이 이러한 단체 생활이나 또는 집단으로 어느 한 곳에 생활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면밀히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런 것을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좀 봐가면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한번 제보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래야 우리가 이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제 이 사건의 문제는 제가 이제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이게 이제 어머님하고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아버님이 안 나와요. 피해자의 아버님과 누나인 것 같아요. 이제 이 두 분만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님이 안 계셨는지 뭐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이 피해자가 어느 날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내가 이제 다시는 BJ 형을 만나지 않겠다. 또 가면 날 죽일 것 같다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주변에서 내 동생이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실제 이렇게 내가 어디를 갔는데 누구랑 뭐 생활을 같이 뭐 하든 어쨌든 근데 뭐 가면 죽일 것 같다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일반인들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나한테는 별일 없겠지.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겠어? 뭐 그 사람이 뭐 BJ고 뭐 TV도 나가고 또는 뭐 방송도 하는 사람이 뭐 그러겠어. 이럴 수 있죠. 근데 죽일 것 같다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는 우리가 부모님이 또는 자식이 어디 살고 있거나 그러면 궁금하죠. 그러면 몰래 가보기도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지켜볼 수 있고 또는 주변에서 그 친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 좀 불안하다라고 하면 그냥 가서 현장에서 112 불러서 그냥 아들 보러 왔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이 사시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떤 저희는 이런 것을 많이 보니까 아이를 볼 때 또는 누군가를 볼 때 멍자국이라든지 또는 얼굴의 어떤 창백함이라든지 또는 이 친구가 말하는 어떤 억양이나 저희가 이제 또 약간 좀 물어볼 때도 재미있니? 뭐 또는 여러 가지 어떻게 생활했니? 어저께는 벌써 몇 마디 물어보면 기본적으로 느낌은 오죠. 이 친구가 행복한 얼굴인지 행복하지 않은 얼굴인지 여러분들 아마 대충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우리가 성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 부모는 부모대로의 인생이 또 바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전투를 해야지 사니까요. 근데 이러한 것을 다 체크하고 살기는 어렵거든요. 설마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러한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이러한 것을 물어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해서 한 번 더 검증하고 한 번 더 찾아가 보고 한 번 더 국가의 정보력과 국가의 힘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거죠. 물론 경찰에 신고해서 복수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보복을 당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보복을 당하는 것이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하는 풍토를 남기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겁니다. 우리 국민 개개인은 각각 개개인이 뿐만이 아니라 이 단체고 여러분들의 모든 가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을 잃고 두 사람을 잃어가는 과정에 이런 사건을 보고 그 친구들이 무섭다고 해서 또는 보복이 무서워서 신고를 안 한다는 건 여러분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고를 당하고 사고를 당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신고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러한 것을 못 본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지나가는데 단체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집단으로 어떤 뭐 숙식을 하거나 이 친구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경우에는 조금 주변에서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 풍토는 지나가는 사람이 막고 있어도 우리 유튜브에 뭐 오죽하면 뭐 용감한 시민 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오죠. 대단한 거죠.
일반인들은 대부분은 아마 내가 거기에 괜히 휩싸이기 싫다라는 것이 아마 첫 번째 문제일 겁니다. 그러나 그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 아버지고 내 자식이고 내 옆 사람이고 내 주변인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하다못해 112 신고라도 눌러주는 그 용기, 이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안전하게 가는 사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건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는 소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가 이러한 어떤 신고 의식이라든지 또는 그 주변인을 좀 유심하게 관찰해 보는 이런 것은 조그마한 우리가 관심에서 이런 사고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 사건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추정하자면 아들이 아마 피해자가 조울증을 어렸을 때부터 겪었고 이 조울증의 약을 계속 먹었다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님이 그쪽에 전화를 해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좀 집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조울증 많이 얘기 들었죠. 조울증, 저도 뭐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저도 알았지만 이 조울증 같은 경우는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폭력성이 심하고 과격해질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나쁠 때는 아마 이 약을 안 먹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 가해자들도 갑자기 그 친구가 극도로 과도한 행위, 과격한 행위를 어떻게 보면 제압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폭행이 아무래도 거기까지 갔을 수도 있고요. 이것을 아마 어떻게 보면 한 명 한 명을 계획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어떤 조울증이라는 이런 정신적인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아마 인식 못하고 큰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또 제 생각도 드는데요. 실제 이런 정신 치료라는 거는 실제 이걸 앞뒤를 생각을 못 하거든요. 어떤 이 조울증이라든지 어떤 정신적 문제, 저도 이제 공황장애 알았을 때 금방 죽을 것 같고 가다가 운전하다가 그냥 차를 버리고 내리는 경우, 또 119 실려가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거는 내 자신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그냥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행동이기 때문에 주변에 아프신 분들이나 또는 지나갈 때 어떤 분이 경기를 하거나 여러분들 그런 경우 많습니다. 또는 쓰러져서 호흡을 못할 때 주변인들이 우리 119 신고하면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하는 거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 관심입니다. 관심. 경호원은 관찰이고요. 일반인들은 관심입니다.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또는 현재의 집단으로 생활하는 이런 숙소라든지 이런 곳은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가족부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케어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문제라든지 그 안에서의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지배당하고 있는 이런 것에 어떤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게 어떤 좀 뭔가 해소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또는 전수조사, 이런 것이 사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옷을 입거나 이러면 이게 복장을 그냥 제가 이렇게 평상시 복장을 하는 것과 이게 군화를 신고 예비군 복장을 입으면 이상하게 껄렁껄렁해져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 옷을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이게 참 마음가짐 이런 것이 좀 틀려지는 것처럼 실제 좀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자기 생각과 의도에 좀 틀리게끔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는 내가 조금 이렇게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굉장히 대담해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거는 누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범죄도 혼자서 저지르는 거와 여러 명이서 저지르는 건 당연히 강도가 틀리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죄를 막기 위하고 또는 어떤 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어떠한 사람의 보호를 하는 사람과 있는 것과 실제 내가 혼자 가서 상대방을 대응하는 것은 당연히 내 심적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안정감이 굉장히 틀리듯이 사고를 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때도 나 혼자서 생각해서 저지르는 사람과 또는 한 사람이 더 보태서 그 힘을 보태서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굉장히 강도가 틀리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두 사람, 세 사람 모여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데 거기서 가치관이 조금 삐뚤어진 생각이 우세하다면 여러 가지의 삐뚤어진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이 사회의 집단적인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지금 현재 선진국 대열에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인들 또는 지식인들께서 실제 우리 사회 속에서 급속도로 발전해 온 이 사회 속에서의 부작용, 그리고 지금 매일 터지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들 자식들한테는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 자식들을 키우는 과정이 실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자식들에게 뭐 이렇게 오냐오냐 해서 많이 키우신 분들도 계시고, 또는 아주 엄격하게 또 교육을 시키신 분들 계시는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참 없다라는 말이 새삼 참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회를 내 자식 또는 내 옆에 있는 자식, 내 주변인들에게 내가 조금 더 용기 있는 행동, 내가 조금 더 관심 있는 행동이 아마 이 사회를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오늘 또는 여러분들 이번 주 굉장히 시간이 여러분들 뭐 이렇게 연휴가 꽤 길죠. 여러분들의 자식이 만나는 친구들, 예, 여러분들 주변인이 만나는 여러 사람들, 여러 지인분들이 다니는 그 회사의 동료들, 그분들과 여러분들 식사 한번 하는 자리,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조금 더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또는 그 사람들이 어떤 무리에 속해 있고 어떤 무리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경호원은 관찰이고 일반 민간인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현철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단 1초라도 조금 더 주변인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